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도 한번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이즈미 마사토라고 해서 일본의 뭐 경제 교육 전문가 뭐 이런 분이 이제 읽기 좋게 아주 쉽게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소설 형식으로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찌됐든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 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추운 겨울에 이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이 자판기 앞에 어떤 그 실패한 사업가가 자판기 앞에서 이제 뭘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춥잖아요. 뭐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100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지? 하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옆에서 어떤 노인이 이제 돈을 딱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뭐 사라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그 실패한 사업가 이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업가 이분이 이제 돈을 받자마자 그래 내 돈이 모였으니까 바로 이제 음료수를 막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이 여러 번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걸 살 건가? 라고 물어봐.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그거 할 거야? 하면서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할 거라고요 막 하는데 계속 여러 번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겨울에 아주 추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남자가 뽑으려던 것은 차가운 음료수였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어떤 돈이라는 거가 생기면요. 돈이 생기면은 요거를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쓸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언제 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 돈이 생겼을 때 우리의 선택지는 요 두 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안 쓸 것인가. 근데 대부분은 요 위에 거 두 개 가지고 생각해. 그래서 잠깐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뭐 사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뭐 언제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안 쓰는 것도 선택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잘 안 하신다. 근데 이게 돈이 아예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자판기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돈이 100원도 없어.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삼성페이도 안 돼. 그러면은 먹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내가 돈이 한 900원 정도 있어. 900원 정도 있는데 딱 100원 정도 지금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고 싶어지는 충동이 막 생깁니다. 왜냐면 이거 마시고 싶거든. 추우니까. 그래서 이 그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지금 먹고 싶었을 뿐이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뻔했었던 거지. 사실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 딱 보면서 항상 남 탓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이 대부분 실수를 할 때 돈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어떤 뭐 타이밍이 뭐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실수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날씨가 안 좋았다는 둥 아니면 뭐가 뭐 상황이 안 좋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실수도 대부분 어떤 여유가 없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마음이 급하고 할 때 항상 뭐 바빠가지고 막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탁 나가면은 차 타가지고 운전하다가 그거 놓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유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의 이제 인생인 거죠.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 이제 그 여름 휴가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항공권 사가지고 호텔 예약해서 막 여행 가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들뜬 분들도 많은데 이 항공권도 보면은 막 비싸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비교 사이트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래도 알아보고 따져보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마음이 급하거나 뭐 시간이 없거나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 탓을 해. 뭐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상황 탓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취소 불가 호텔 같은 게 요즘에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취소 안 하는 조건으로 뭐 2만 원, 3만 원 싸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하게 결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이 엄청나게 강력한데 무시하고 막 해. 그 다음에 갑자기 회사가 무슨 일정이 바뀌어. 그러면은 나 이거 못해. 어떡하지? 하면서 부랴부랴 이메일을 막 씁니다. 내가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갑니다.
원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환불 안 됨. 이렇게 합니다. 왜? 환불 안 된다고 써놨잖아 내가. 근데 너 그거 결제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 하면서 네가 오든 남한테 뭐 주든 뭐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때 이제 후회 아닌 후회를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 상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깊게 고민을 안 할 때 생기는 문제 같은 것도 전 뭐 떠오릅니다. 이게 대부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있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도 움직이는 일들이 투자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트럼프가 총격을 맞았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막 유리하게 막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투자라는 건 주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나만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누구는 잃고 누구는 얻는 거지만 사실 이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거기다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막 마음이 막 급해. 그다음에 막 욕심이 막 생겨. 그러니까 뭐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훅 뭔가 질렀다가 막 큰일 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결국에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대부분 이제 잘못을 저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시간도 많고 충분한 어떤 능력과 상황이 되면은 실수가 이제 적을 텐데 뭐 돈도 별로 없거나 아니면 뭐 돈이 뭐 있는데 내가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부랴부랴 우왕좌왕하다가 뭔가 이제 큰 잘못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내 그릇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쓸 것인가, 언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안 쓸 것인가도 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이 보통 요즘에 용돈을 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1 정도 되면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나름 또 자기의 어떤 주관도 있고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성인은 아니지만 얘한테 이제 10만 원 정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주고 야 너 한 달 동안 잘 써라. 그러면 이제 얘도 생각을 하겠죠. 아 일주일에 2만 5천 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루에 얼마?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쓰지? 하면서 내가 뭐 오면서 뭐 간식 먹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름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이라 칩시다. 근데 이 중학생 1학년한테 그냥 1,000만 원을 줘. 그 1,000만 원도 현금을 뽑아가지고 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현금 뽑아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그냥 너 써. 아니면 반대로 그냥 길가에서 1,000만 원을 내가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릇의 차이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중학생은 뭐 1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쓸 수 있겠지만 야 중학생이 길에서 1,000만 원 주우면은 막 쓰지 않을까? 라고 동의하는 분들도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사실 경제관념이 같이 크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생 수준은 아니지만 한 고등학생도 안 되는 수준인데 나이가 30이신 분들도 많은 거죠. 이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막 찌찌찌찌거리면서 막 혀를 찹니다. 아유 저렇게 괜히 해가지고 뭐 인생 망쳤네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멘트를 달죠. 아니 그 돈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고. 아니 그거 집 하나 사고 뭐 배당주 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도박하고 차 사고 막 여행 가고 하면서 왜 그 돈을 날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난 지금 엄청나게 이성적이야. 왜?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일 때는 되게 이성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막상 나한테 들어왔다고 칩시다. 아까 말했죠. 중학생인데 10만 원 용돈 받는 애는 잘 컨트롤 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길에서 1,000만 원을 줍잖아요. 그럼 얘가 컨트롤을 못 해. 그럼 똑같죠.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중학생인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10억, 20억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컨트롤이 될 것인가? 안 될 수 있다.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미국 운동선수 중에 10명이면은 6명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운동만 했겠죠. 그 운동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어떤 뭐 부자의 그릇, 돈의 그릇에 대한 거를 키울 시간이 없었겠죠. 경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운영하다가 뭐 파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소비를 해서 파산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섣부른 투자를 해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말 그냥 귀로 듣고 왠지 그냥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투자하고 날리고 여기다 넣었다가 날리고
비상장 회사 뭐 투자한다가 날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돈의 그릇을 키우라고들 많이 말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거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 무언가를 잘 하려면은 단계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러닝도 많이 하지만 러닝하는 분이 처음부터 42.19km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2분 뛰고 뭐 5분 뛰고 뭐 다리 아프면 걷고 하다가 몸에 근육이 붙고 자세도 좀 안정화가 되고 하면서 찬찬히 늘려가는 거. 투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야구들 많이들 보시는데 투수 유망주가 있어요. 근데 이 유망주들이 이제 혹사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전성기를 또 짧게 보내니까 투수 유망주들이 막 투구수 제한을 두고 뭐 몇 회 이상을 못 던지게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계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더 높게 더 멀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중학생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2만 원을 줬다면 2만 원 정도 더 생긴 거니까 얘가 약간 뭐 일탈도 하고 실수도 하겠죠. 2만 원어치 갑자기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은 자기 그릇도 커지고 그에 맞춰서 컨트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2만 원, 4만 원 착실히 늘려가는 거면은 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돈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 모아가지고 그냥 착실히 모아서 뭐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투자한다고 까불거리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의 그릇을 못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면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은 투자를 하거나 돈을 불려가지고 내 자산을 늘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착실히 모으면 결과적으로는 더 가난해지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돈 관리라는 걸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돈 관리는 안 쓰고 남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 남은 거를 불리는 것도 돈 관리인 거죠. 그냥 돈을 저축한다고 계속 쟁여놓기만 하는 게 무슨 돈 관리겠어요. 돈 관리는 돈을 불리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1번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번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나만 해가지고는 돈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불리는 건 열심히 하는데 남기질 않아. 이런 분들도 그릇은 작고요. 불리지 못하고 계속 남기기만 하면은 저 뭐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투수가 이 볼넷을 주거든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막 볼넷을 줘가지고 이 타자가 막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투수는 괜히 그냥 공 4번 던져가지고 어깨만 힘든 거죠. 근데 왜 투수가 볼넷을 줄까요? 그 이유는 이 타자가 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운데로 공을 못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치지 않는 타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타자한테 과연 볼넷을 주는 투수가 몇 명이나 될까? 물론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못 던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타자가 절대 안 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스트라이크를 꽂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치지 않는 타자는 항상 아웃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높은 확률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구를 빗대가지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많이 설명하는데 이 야구라는 건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지만 투자는 그런 게 없지 않냐. 주식 투자는 그냥 좋은 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치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높은 확률이 있다면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구나. 이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한번 주가가 확 빠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안 산 거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기회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회가 꽤 많았죠. 뭐 2차 전지 폭등하던 시기도 있었고 뭐 테슬라 뭐 올라가는 거,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에 기회들이 오긴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자주 안 오죠. 나한테 자주 안 와요.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참 자주 왔었는데 내 눈앞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공이 스트라이크처럼 오는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볼로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안 휘둘렀더니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럼 나는 그냥 아웃되고 나가는 거죠. 이 확률이 높은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해도 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공이 좋아 보이면 치는 겁니다. 휘둘러서 헛스윙이 될지언정.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 내가 준비된 것과 무관하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석에 서는 거는 잠깐이지만 사실 그걸 위해서 야구 선수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는 것처럼 기회는 내가 준비된 걸 상관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다시 돌고 돌아서 남 탓을 하는데 사실 핵심은 내 준비가 부족했었던 거죠. 내가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버렸던 것들, 내가 그때 분명히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아니겠지 뭐 하고 그냥 넘겼던 것들, 분명히 이때 내가 사도 됐는데 그래도 뭔가 좀 깨림직한데 하면서 내 준비, 나를 탓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돈이 있더라도 사실 멘탈 관리, 이 돈의 그릇 차이가 이 기회를 잡고 못 잡고를 훨씬 더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 영상 보면은 그걸 누가 모르냐, 뭐 뻔한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알지만 행동 안 하는 거는 결국에 나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본인 잘못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지 않는다. 왜? 그걸 누가 모르나요? 라고 말만 하니까. 실제 투자를 하거나 모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런 기회 또 오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선부가 뭐냐면은 물이 차오르면 배는 떠오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내가 딱 시기가 딱 맞고 때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물이 차올랐을 때 배가 튼튼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배를 준비를 해야 물이 찼을 때 떠오르죠. 근데 대부분은 물이 차오르면 나는 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또 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 근데 정작 중요한 배를 관리 안 하죠. 배를 지금 고치고 뭔가 좀 구멍 난데 메꾸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준비 다 된 상태에서 물이 차오르면은 그때서야 바다로 나가는 것인데, 대부분은 내 배는 신경도 안 쓰고 기회가 올 겁니다, 언젠가 좋은 시절 오겠죠 하면서 계속 그 기회가 안 오는 남 탓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도선부란 얘기를 하면서 남 탓할 시간에 내 탓을 하자.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뭐 하늘의 뜻을 뭐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올해 또 아직도 반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준비 탄탄히 하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의 나라면 기회라고 생각 못했을 거를 준비된 나는 이거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헛스윙을 할 지연정 기회에 대해서 한번 휘둘러 보고, 그게 또 맞아가지고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결국에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서 남은 또 한 해를 잘 보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